장사로 이제 술집을 해서 성공한 형인데 매출 한 2억씩 팔았으니까. 반면에 그 동생은 매출이 그렇게 많진 않아. 근데야 사건이 하나 생긴다. 코로나 팬데믹. 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갖고 있던 집도 팔고 진짜 생 거지가 된 거야. 그 동생분도 꽤 타격이 있었겠는데.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, 그래서 그거 3년도 안 돼서 7억 6천이 생긴 거예요. 난 거야. 그 깨달음 하나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. 내가 외식업을 한 20년 했어.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멘토링도 하고 컨설팅을 많이 해달라 하잖아. 근데 그렇게 수천 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대박이 나고, 저 사람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은데 또 안 된 사람이 있다? 그 차이가 뭔 줄 알아? 그 얘기를 내가 경험담으로 한번 이야기해주면 어때? 내가 경험했던 이 형님과 이 동생의 둘의 차이를 그대로 5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게. 이 차이에서 내가 너무 소름 돋는 게, 이 하나 때문에 이 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거든?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었어. 이 깨우침을 이 형은 너무 늦게 알았고, 이 동생은 그 모먼트 순간에 알게 됐어. 이 깨달음을 아느냐 안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줄게.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나도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성공하지 않을까? 우리는 부자를 만들어준 채널이잖아. 그래서 이게 너무 인사이트한 영상이라고. 그래서 구독을 누르고 봐야 돼, 안 봐야 돼? 돈 내고 봐야죠, 이거는. 돈 필요 없어. 구독만 눌러주면 돼. 아, 그래요? 돈 내고 보는 게 더 좋지 않나요? 연배에서 샀네. 아니야, 구독이라고. 이 형과 동생은 자주 만나는 모임 형 동생이야. 근데 그냥 뭐 장사하다가 뭐 다 그 밥에 그 나물이거든. 대부분 뭐 한 달에 뭐 1,000만 원 버냐, 2,000만 원 버냐, 500 버냐 뭐 이러거든. 근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엄청 비싼 포르쉐를 타고 왔어요. 그러면서 옷도 막 명품으로 바뀌어 있어. 너 그거 아냐? 기본 값이 일단 외제차로 시작하기 때문에 옷도 비싼 거 입어줘야 돼. 그리고 어느 순간 밥값도 이제 자기가 다 내기 시작해. 와, 되게 장사가 잘 되다 보네요. 장사 잘 돼. 장사로 이제 술집을 해서 성공한 형인데 매출 한 2억씩 팔았으니까. 월이요? 그때 당시 뭐 3, 4천만 원씩 4, 5천만 원씩 막 남고 그랬단 말이야. 그래서 그 형님은 보상심리 작동하는 거야. 내가 개고생했으니까 애들한테 쓰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내 가족들한테 막 쓰고, 그러니까 막 쓰는 거야. 반면에 그 동생은 카페 같은 거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그렇게 많진 않아. 그냥 한 달에 막 1,500 정도 벌면서 차도 뭐 좋은 거 타지도 않고 간지 내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동생이야. 근데 이 동생은 모임도 잘 안 나갔어. 엄청 바쁜 척했어. 어디 막 가면 강연 간다, 도서관이다, 책 본다, 자기 개발 시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. 돈도 아끼면서. 나도 그 동생 아는데 욕심이 없구나, 성실하게 그냥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친구다 라고만 생각했지. 와, 근데야 이 둘의 희빅을 갈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생긴다. 일명 코로나 팬데믹. 아이고.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 지옥이 난리가 아니었시야.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, 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, 당시 술집을 했다 했잖아. 강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리 제한도 있지. 그것도 하면서 저녁에는 막 영업도 못하게 하고 막, 그래서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걸 떠나서 직원도 내보내야 됐고 직원 월급도 밀렸고 진짜로 망연자실해버렸지. 그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. 결국은 그 형님이 갖고 있던 그 포르쉐도 팔고 옷도 팔고 뭐 중고 명품에다 다 팔고 갖고 있던 집도 팔고 진짜 생 거지가 된 거야. 장난 아니라니까. 그때 자살한 사람 역대급이었잖아.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좀 좋아질 때쯤 장사가 되려나 보니까 또 위기가 온 거야. 어떤 위기예요? 이제는 임대인이 졸라 괴롭혔어. 왜냐면 월세를 밀리니까 재소자 화해 조서라고 쓰는 게 있거든. 그러니까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면 그냥 나가게끔 돼 있어.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송 안 하고 이미 썼기 때문에 그거를 나가야 된다는 거.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쫓겨나고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고 권리금은 챙길 수 있지 않나요? 그냥 나왔어. 당시에 받아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쓴 거지가 됐지. 너무 속상하다. 근데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임대차 보호법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사람들이 많아. 그러면서 진짜 우울증 걸려서 병원 다니고 맨날 술로 살고, 나도 옆에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. 챙겨주려고 해도.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. 알코올 치료 받으면서. 그럼 그 잘 나가는 형님도 그렇게 휘청이는데 그 동생분도 꽤 타격이 있었겠는데요? 동생도 타격은 있었는데, 와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, 아까 이 동생은 모임도 안 나가고 뭐 했다겠지? 자기 개발하고 맨 강연 졸졸 쫓아다녔다겠지.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왔어. 내가 그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. 형님 힘든다 하는데 넌 괜찮냐 그랬더니, 자기는 코로나도 매출이 빠지긴 했는데 다행히 월세도 충당이 되고 건물을 샀거든. 아,
그리고 자산이 불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여기서 돈 벌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야. 와, 무슨 반전이지? 개반전이지. 야, 너 어떻게 그렇게 돈 벌었어? 대박이다. 빨리 알려주라.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? 형님, 그때 제가 강연 다니고 사람들 막 졸졸 쫓아다니고 배우러 다닌다 했잖아요. 그때 그거 돈 공부하러 다녔던 거예요. 그래? 어떻게 돈 공부한 거야? 형님, 그때 제가 돈 공부할 때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대요.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라고 하던데요. 내가 어차피 월세를 300만 원 내면 그 돈이 10억짜리 건물 살 때 이 이자하고 똑같대요.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건물 자산을 갖고 가래요. 그걸로 이자 찍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엄청 올랐어요. 그래서 그거 3년도 안 돼서 원금이나 합해서 7억 6천이 생긴 거예요. 돈 다 벌어서 레버리지를 한 거야. 아까 내가 말했지. 깨달아야 인생이 바뀌고 얘는 마음을 먹었어 안 먹었어? 마음을 먹었다고. 얘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. 대박이지. 코로나 시기 때도 건물가치가 이렇게 올랐나요? 코로나 시기 때 다 불장이었어. 아파트도 불장이고 부동산도. 왜? 금리가 엄청 낮았거든. 돈 헬리콥터로 뿌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유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던 거지. 결국은 그때 깨닫고 실행했던 사람은 다들 엄청 부자가 돼 있었고, 그때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장사만 하고 노동소득으로만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되겠지 막연한 희망 고문 행복회로만 돌렸던 사람은 그냥 평범하든지 벼락거지가 됐다고 요즘 말하잖아 다들. 그러게 돼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노동소득, 사업소득만 바라보고 한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된다는 거를 이 형님을 보고 안 거야. 10 더하기 10은 몇이야? 20이야. 근데 이 동생은 자산화로 만들었잖아. 자산소득을 노동소득 곱하기 자산소득으로 갔다고? 그랬더니 곱셈으로 간 거야. 10 곱하기 10은 몇이야? 20대 100의 차이는 엄청난 갭 차이가 80의 차이가 벌어져 버렸던 거야. 이거였어. 자, 이쯤 되면 눈치 깠냐? 뭘 넣으실까요? 그 동생이 누군지. 쑥스럽긴 하지만 그 동생 이야기는 강호동이야. 내가 이 얘기를 꺼낸 까닭은 결국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깨달음을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, 그리고 깨달음을 오면 뭐하냐. 사람은 누구든지 인지하고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달음은 올 수도 있어. 다만 이 깨달음이 아주 작게 오나 세게 오냐에 따라서 세게 오면은 마음을 먹게 되거든.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거든. 2단계였어.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진짜로 내가 건물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동생 이야기처럼 나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부스터를 탁 한 것처럼 슝 올라가 버린 거지. 그 형은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, 그래서 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복기를 하고 가자.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. 이 형은 첫째, 인지 부조화였어. 내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잘 될 거라는 착각이 있었어. 겸손하지 못했지. 건방졌지. 물도 그렇잖아. 이만큼밖에 없으면 이걸 채워 안 채워? 겸손한 마음 채운다고.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찼네 그러면 요거밖에 못 채운다고. 이게 겸손함의 차이야. 항상 난 그래서 지금도 물이 이만큼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면 내가 계속 채워. 내가 부족했던 지혜, 경험, 지식, 그런 것들 다 채워 넣으면서 계속 하나씩 채워 나가고 있다고. 지금도. 내가 너 한 번이라도 건방진 적 있었냐? 없었을 거야. 그거야 그거. 성공하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해. 두 번째는 내가 한참 공부하러 그때 다닐 때 형한테 내가 책도 줬거든. 근데 그 책을 안 받더라고. 그 얘기는 뭐냐면 깨닫지 않았어. 나는 100억짜리 책을 줬지만 이 형님은 그거를 0원짜리 책으로 생각한 거지. 사람이 그 깨달음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너무너무 다르다. 형님이 지금 와서 엄청 후회하거든. 그때 네 말을, 호동아 네 말을 들었어야 된다. 지금은 내가 무조건 네 말을 들으마. 그래서 지금 내 말을 잘 들어. 지금 책 보고 있거든. 근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때 내가 자산하러 가야 된다는 거를 전화하라겠거든. 그 깨달음 하나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. 성공과 실패는 그 순간에 교통사고가 왔대. 교통사고 언제 올지 모르잖아. 순간 빡 오잖아. 그게 한번 스파크가 빡 올 때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라고. 그리고 그거를 그냥 큰 사고의 교통사고로 생각 안 하고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렸던 거지. 누구는 기회를 놓친 거네요. 엄청난 기회를. 엄청나게 나는 큰 교통사고처럼 빡 왔는데 말이야. 너무 속상해. 장사나 사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지금 당장 4, 5천만 원, 2천만 원 벌어도 그게 영원히 될 거라는 거 누가 보장하고 장담하냐. 그새 누군가 경쟁 상대가 나타나든 내가 몸의 건강을 잃든 뭐 갑자기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. 모른다고.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곱셈 전략, 자산화, 자산 소득을 반드시 갖고 가야 돼서 돈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.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도 계속 돈 공부를 알려주는 거고. 결국 오늘 깨달음, 깨우침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는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. 결국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 공부를 우리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알려주자.